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협의원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고수들은 매매 가격을 어떻게 깎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고수로서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매매 가격을 깎았을까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가미되었음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흔히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주 조금 깎는 정도로 끝내게 되죠. 물론 그 부동산을 꼭 사야 할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사정이 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몇 번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다가 매도인이 들어주지 않거나 몇 퍼센트 정도라도 깎아주면 덥석 계약을 해버리는 게 마음 약한 우리들이죠. 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정가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에는 정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매수했던 가격에 적당한 이익을 붙여서 내놓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일 뿐인 거죠. 요즘은 등기부에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기재되므로 인근 유사한 입지의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거지만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또 실거래 가격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이렇게 다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매도인은 과거에 거래된 최고가 거래 사례에 집착해서 높은 매도 가격을 부르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버팁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인근의 최고가 거래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또 부르게 되죠. 자, 두 번째로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매도인 입장 내지 전략을 잘 이해하고 매도인을 설득해서 매수인이 만족스러운 가격의 부동산을 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물론 매도인의 여러 가지 처한 입장이나 조건을 잘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아파트처럼 가격이 이렇게 정형화된 물건들은 급매물이나 경공매 물건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시세가 거의 정해진 물건이 아니고 또 규모가 아주 크거나 또 상권이 죽어서 잘 팔리지 않는 부동산, 또 인근 거래 가격이 없어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임야나 전답 같은 이런 부동산은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에 한 30%, 50%까지 한번 파격적으로 깎아서 한번 제시해 보는 거죠. 자, 틀림없이 매도인이 황당해 하겠죠. 그때는 이유를 대도 되고 안 대도 되겠지만 보통은 근거를 대는 게 좋겠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그냥 반값에 팔리면 팔고 아니면 안 사겠다 이렇게 툭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을 부르는 근거를 대려면 미리 그 부동산의 시세나 주변 환경, 입지 조건을 조사하고 매도인의 어떤 약점인 부동산의 하자 문제, 그리고 매도인의 재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금매를 해야 될 사정,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근거로 될 만한 것을 보면 첫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장기화되면 언제 팔릴지 모른다. 둘째, 신규 상가나 아파트조차 지금은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파는 상황이다. 또 세 번째, 반토막 난 부동산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 그래, 이건 반값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또 넷째, 경매로 넘어가면 반값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다. 그리고 입지 조건이 좋지 못하다. 여기는 맹지고, 그러니까 도로도 접하지 않고, 땅 모양도 이상하고, 교통 상황이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지 못한 점. 그리고 오래된 부동산이고, 하자가 많다. 또 그러다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춰보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의 고수들은 이처럼 일단 가격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깎아놓고는 배짱을 내미는 법을 압니다. 물론 무조건 깎지는 않겠죠. 대부분 그럴듯한 그럴 만한 근거를 대고 제시한 가격에 팔리면 팔고 안 팔면 없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음포를 놓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이 급매를 해야 될 사정이 있는 거래권은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되겠죠. 생각보다 매수인이 이렇게 거의 반값으로 파격적으로 가격을 깎았을 때 매도인이 이에 응하는 일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다음으로 가격 협상을 할 때는 먼저 매매 가격을 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가격 협상을 할 때 물론 파격적으로 깎을 때는 먼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먼저 가격을 제시하는 쪽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게 기다려야 하는 게 좋고, 매도인이 10억 원을 불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5억 원에서 한 7억 원 정도를 제시해 봅니다. 뭐 상방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통상 어떤 중간선에서 이제 절충이 되겠죠. 실제 협상에서 매도인이 10억을 부른 게 너무 낮게 불렀다고 이제 생각되지만은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번 뱉은 말이 이제 구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부득이 이제 먼저 가격을 제시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타협이 될 금액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적당히 높여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협상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부지 내에 팔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원에 감정을 해보니까 10억 원 정도였고요. 시행사는 15억 원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토지주는 무려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토지주가 꼭 받고자 했던 마지노선은 23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협상용으로 30억을 이제 불렀던 거죠. 결국 조정 과정에서 이제 상방이 양보하는 과정을 거쳐서 중간선인 24억 원에 이제 만족스럽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토지주가 처음부터 23억 원을 제시했다면 시행사가 제시한 15억 원과 중간선인 19억 원 정도의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30억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간선이 그만큼 이렇게 높아져서 5억 원을 이제 더 받게 된 거죠. 이 조정 과정에서 시행사는 토지주가 10억 원만 감정된 토지인데 30억 원까지 제시하니까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서 조정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또 시행사가 매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 절박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 후의 조정 기일에 토지주가 25억 원만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시행사는 거기에다가 1억 원만 더 깎아달라 해서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합의의 기준점이 토지주가 제시한,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높게 제시한 30억 원이었기 때문에 24억 원에 합의됨으로써 시행사도 6억 원이나 깎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조정 과정에서는 합리적인 이성과 계산만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곤 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는 누가 먼저 가격을 제시할 것인가, 얼마의 가격부터 제시할 것인가가 거래의 성패의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가격 협상이 그러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격 협상을 많이 했는데 서로가 지금 타협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끈다. 이러다가 그냥 판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협상이 깨져버리면 되게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는데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자,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자체보다는 가격에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매도인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매수인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는 어떤 한치도 서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당장 안 팔아도 되고 안 사도 되는 부동산이라면 차라리 협상을 깨버리는 게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 유익하겠죠. 그러면 이처럼 가격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매수인이라면 이제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첫째, 일시불 지불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그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시불로 다 지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돈이 급한 매도인 입장에서는 통상의 잔금 기일까지 이자 상당액을 이제 훨씬 초과하는 그런 금액까지 깎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분양대금을 장기간 분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하게 되면 10%, 30%까지도 할인해주는 이런 선납 할인 제도를 이제 적용해 주기도 하지요. 부동산이 아닌 어음거래나 외상거래가 많은 어떤 공산품 판매의 경우에는 내가 전부 현금으로 주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현금이 당장 아쉬운 그 상대방으로부터 무려 30%나 가격을 후려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둘째, 잔금 기한을 연기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50% 지불하고 1년 후에 잔금 50%를 지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매매대금 지불 기한을 연기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매도인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잔금 50%에 대해서 1년간 이자 상당액을 이제 깎은 셈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대량 구매 전략입니다. 제가 두 채를 사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한 채가 아닌 두 채, 한 채가 아닌 세 채 이렇게 대량 구매를 내세우면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자, 내 친구들을 모아올 테니까 5채를 산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또 이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할인해 주겠죠. 넷째로 옵션 요구 전략입니다. 가격은 깎지 않을 테니까 옵션을 공짜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특히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을 때 붙박이장, 셰시 고급 가전제품 및 가구, 베란다 확장 같은 이런 옵션이 걸린 경우가 많죠. 자, 지금까지 매수인의 전략에 대해 살펴봤는데 매수인이 전략에 대응해서 자기 나름의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대응 전략에 어떤 게 유의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매도인이 안 팔리니까 이제 중도금 무이자 융자해주겠다, 확정 프리미엄을 지급하겠다, 확정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유명 프랜차이즈에 입점한다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몇 푼 안 된다고 섣불리 계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잔금을 못 내가 신용불량자 위기까지 몰린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매수인으로서는 가격을 깎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매도인이나 분양회사가 하는 떨이 분양, 할인 분양 같은 광고에 또 쉽사리 넘어가서 낭피를 보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매도인 쪽에서도 그런 조건을 붙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이제 속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